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젤송 마르틴스의 출전 가능 여부를 두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으며 오른쪽 풀백 로디네이 역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골키퍼 콘스탄티노스 초라키스가 징계로 결장하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스 파스할라키스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며 공격수 로만 야렘추크는 근육 문제를 안고 있어 출전 여부가 조율 중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교체로 투입돼 두 골을 터뜨린 메흐디 타레미는 이번 경기에서 올림피아코스 입단 후 첫 선발 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인터밀란 공격수인 그는 최전방 공격을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팀 파포스에서는 리그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던 데릭 루카센이 유럽 대회에는 출전 정지가 적용되지 않아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으며 그의 파트너로는 다비드 골다르가 유력합니다. 다만 베테랑 다비드 루이스도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선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자자는 교체 카드로 벤치에 대기할 전망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2024-25 시즌 그리스 슈퍼리그 우승으로 10여 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직행 티켓을 확보했고 이번이 통산 36번째 본선 무대 진출입니다. 또한 지난 2023-24 시즌에는 피오렌티나를 꺾고 컨퍼런스 리그에서 구단 최초의 유럽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현재 올림피아코스는 리그에서 판세라이코스를 상대로 5골을 몰아치며 무실점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 시즌 9득점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출발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유럽 대회 홈 경기에서도 7경기 중 5승 2무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별리그에서 가장 승산이 높은 경기라 자신감을 가질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조별리그 일정은 험난합니다. 바르셀로나와 아스널 원정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가 기다리고 있어 이번 파포스전 승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파포스는 카르세도 감독 체제 아래 최근 2년 동안 구단 역사에 큰 획을 그어왔습니다. 2023-24 시즌 구단 최초의 키프로스컵 우승, 이어 2024-25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처음으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예선에서는 세르비아의 크르베나 즈베즈다를 상대로 자자의 극적인 골로 합계 승리를 거두며 6경기 무패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비록 지난 주말 아폴론 리마솔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지만 이번 대회에 임하는 파포스의 목표는 이미 역사적인 성취에 가깝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최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0경기 중 18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과 경험 면에서 올림피아코스가 크게 앞서는 만큼 무난한 홈팀 승리가 예상됩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이번 경기에서 도미니크 야보르첵과 에마누엘 풀리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나머지 전력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최전방에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고 크리스토스 자페이리스 역시 공격진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한 3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보인 루카스 보를리츠키도 선발로 나설 수 있습니다. 보데 글림트는 브레데 모에, 프레드릭 비오르칸, 올레 디드릭 블롬베르그, 카스퍼 회흐, 이상 마타가 부상으로 빠졌고 울릭 살트네스와 올라 브리니울센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특히 팀의 주포 회흐는 이번 시즌 26골을 터뜨린 만큼 그의 공백은 매우 큽니다.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한 살트네스마저 결장할 경우 공격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옌스 페테르 하우게가 전방에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그는 이번 시즌 공식 경기에서 8골을 기록 중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2024-25 체코 1부 리그 우승으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리그 단계에 직행했고 이는 2019-20 시즌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유로파리그 리그 단계에서는 8경기 중 단 1승에 그치며 32로 마감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과거 2019-20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인터 밀란, 도르트문트, 바르셀로나와 같은 강호들과 같은 조에서 2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시즌 슬라비아는 인터 밀란, 아탈란타, 아스널, 아틀레틱 빌바오, 토트넘, 바르셀로나, 파포스와 같은 팀들과 리그 단계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리그에서는 8경기에서 20점을 획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고 최근 3연승 포함 카르비나전 3대1 승리로 기세가 좋습니다. 보데 글림트는 노르웨이 엘리테세리엔 디펜딩 챔피언으로 지난 시즌 리그 우승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 직행 티켓은 얻지 못하고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했습니다.
슈투름 그라츠와의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홈경기 5대0 대승을 발판으로 합계 6대2로 승리하며 리그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도 21경기에서 48점을 얻어 2위 바이킹의 승점 2점 앞선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서는 4강까지 진출했으나 토트넘에 막혀 결승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보데 글림트의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는 체코와 노르웨이 클럽 간 챔피언스리그 리그 단계 첫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고 보데 글림트가 일부 핵심 자원을 잃었지만 여전히 저력을 갖춘 만큼 결과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 양상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두 팀이 승점을 나누어 가지는 무승부 결과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약스는 이번 경기에서 거의 완전한 스쿼드를 가동할 수 있으며 유일한 결장자는 브랑코 판덴 보멘입니다. 주말 리그 경기에서 보우트 베호르스트는 시즌 3호 골을 추가하지 못했지만 미카 고츠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이들과 함께 스티번 베르흐하위스가 최전방 삼각편대에 나설 전망입니다. 중원에서는 케네스 테일러가 지난 시즌 모든 대회에서 15골을 기록하며 득점력을 과시했으며 이미 눈도장을 찍은 오스카 글루흐가 합류해 기대를 모읍니다. 반면 인터 밀란은 풀 전력을 갖추고 원정길에 오릅니다. 이적 시장 마감일에 합류한 마누엘 아칸지가 세리에A 데뷔전을 치른 데 이어 이번 경기에도 출전이 유력합니다. 페타르 수치치, 앤디 디우프, 앙주 요한 보니 역시 출전 경쟁을 벌일 수 있으며 최근 부진한 결과를 의식한 크리스티안 치부 감독이 로테이션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마르쿠스 튀람이 리그 3골을 기록 중이고 주장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여정에서 9골을 넣었습니다. 아약스는 지난 시즌 리그 선두를 달렸으나 시즌 막판 무너져 PSV의 역전을 허용하며 우승을 놓쳤고 유로파리그 16강 탈락과 KNVB컵 무관까지 더해져 3년째 메이저 트로피와 인연이 없습니다. 이에 구단은 구단 레전드이자 전임 감독 대행을 맡았던 존 헤이팅가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의 팀은 이번 시즌 리그 홈경기 3연승을 포함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1972년 유러피언컵 결승전의 리턴 매치로 당시 아약스는 로테르담에서 인터를 꺾고 정상에 올랐지만 이후 챔피언스리그에서 인터와의 4차례 맞대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인터 역시 지난 시즌 세리에A에서 나폴리에 밀려 준우승에 그쳤으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는 PSG에 0대5로 완패하며 인자기 감독이 경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새로 지휘봉을 잡은 치부 감독은 클럽 월드컵 토너먼트와 세리에A에서 기복 있는 출발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유벤투스와의 더비 디탈리아에서 3대4로 석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는 최근 챔피언스리그 조별 및 리그 단계 14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했고 최근 9경기 중 8경기에서 무실점을 유지하는 등 여전히 강력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감은 예전만 못해 보이며 아약스의 공격을 상대로는 고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막전은 두 팀이 나란히 승점을 나누는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자말 무시알라는 다리와 발목 골절로 인해 재활 중이라 이번 주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수 이토 히로키와 알폰소 데이비스도 부상으로 이탈했고 라파엘 게레로마저 갈비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콤파니 감독의 좌측 수비 라인에 난관이 생겼습니다. 공격에서는 니콜라스 잭슨이 친정팀을 상대로 뛸 자격이 있지만 해리 케인이 최전방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이스 디아스는 분데스리가 개막 3경기 연속골이라는 구단 기록을 세우며 왼쪽 측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첼시 쪽에서는 콜 파머가 브렌트퍼드전에서 교체 투입 후 골을 기록하며 선발 출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원정팀은 리암 델랍, 베누아 바디아실, 로메오 라비아, 다리오 에수고, 징계 중인 미하일로 무드리크 등 다수의 전력이 빠져 있습니다. 신성 에스테바오 윌리안도 병으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파쿤도 부오나노테는 아예 챔피언스리그 스쿼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조앙 페드로는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리그 4경기 만에 5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여전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2020년 파리를 꺾고 우승한 이후 다시 유럽 정상에 오르지 못했으며 지난 5년간 4차례 8강, 1차례 4강 탈락이라는 결과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독일 무대에서는 여전히 절대 강자로 군림하며 이번 시즌도 슈퍼컵을 포함해 개막 후 5연승, 함부르크전 5대0 대승으로 기세가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34경기 연속 무패가 이어지고 있으며 무려 22시즌 연속 개막전을 승리로 시작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첼시는 2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복귀했으며 올여름 컨퍼런스리그 우승으로 유럽 주요 대회를 모두 석권한 첫 클럽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런던 더비 2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에른과의 맞대결에서는 3연패, 특히 2019-20 시즌 16강에서 1대7로 완패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첼시가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PSG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지만 이번 알리안츠 아레나 원정은 전력 공백과 바이에른의 무서운 공격력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며 중립 팬들에게는 흥미로운 한 판이 될 전망입니다. 리버풀 팬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알렉산데르 이삭의 데뷔전은 벌리전에서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은 이번 주중 경기 명단에 그의 포함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선발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시스 맥알리스터도 벌리전 전반에 교체된 이후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선발 가능성이 낮습니다. 커티스 존스도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어 도미니크 소보슬라이가 임시로 소화했던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본래 포지션인 중원으로 복귀하고 예레미 프림퐁이 다시 선발 라인업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다만 페데리코 키에사는 챔피언스리그 리그 단계 스쿼드에서 제외됐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비아레알전에서 무려 4명의 선수가 교체 아웃되는 부상 악재를 겪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니코 곤살레스, 로빈 르노르망, 다비드 한코가 모두 경미한 통증과 피로로 교체됐으며 특히 한코는 교체로 들어온 지 17분 만에 발목 부상으로 다시 교체 아웃돼 우려가 큽니다. 이외에도 호세 히메네스, 알렉스 바에나, 티아고 알마다는 확정 결장이고 곤살레스가 나서지 못한다면 코너 갤러거가 좌측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리버풀은 벌리전에서 종료 직전 모하메드 살라의 페널티킥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프리미어리그 개막 4연승을 달렸습니다. 이는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4경기 연속 후반 10분 이내 결승골로 승리를 거둔 기록입니다. 리버풀은 유럽 무대에서도 최근 홈경기 14연승을 기록 중이며 이 중 13경기에서 2골 이상을 터뜨리는 강력한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반면 아틀레티코는 시즌 초반 나리가 개막 3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지만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이후 비아레알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반등했습니다. 시메온의 감독 체제에서 아틀레티코는 챔피언스리그 50경기 이상 치른 스페인 구단 중 최다 무실점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도 15경기 중 단 2패만 기록할 정도로 안정된 출발을 자랑합니다. 역대 맞대결에서는 아틀레티코가 리버풀을 상대로 초반 우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리버풀이 4연승으로 흐름을 뒤집은 상태입니다. 올 시즌 리버풀이 수비를 정비하는 대신 공격에서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변수이지만 부상에 시달리는 아틀레티코가 이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팽팽한 접전 속에 단 한 골 차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홈팀 리버풀이 웃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